매일 복이 쌓이는 방법. 씨앗이 흙 속에서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듯 작은 선행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바다로 이끈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듯 복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복이란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속 선행을 하면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남에게 베풀게 되고 남에게 베풀면 만족감이 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남이 보기에도 행복하게 보이므로 계속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는 먼저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욕하는 사람과 맞서지 마라. 똥이 묻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중에 진짜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욕하는 사람 자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즉, 똥입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같이 곁에 있게 되면 똥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피하세요. 간단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한 바람과 맞서 싸우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단단하다고 믿었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에 맞서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며 바람과 싸웠습니다. 나무는 나는 바람보다 강하다. 나를 꺾을 수 있는 바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거센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바람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가지는 하나둘 꺾이기 시작했고 잎사귀는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나무는 뿌리까지 흔들리며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바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나는 그 흐름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넘어진 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바람과 함께 흔들렸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인함이 곧 단단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유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항상 맞서 싸우기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지혜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연한 나무라고 불리우며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야 한다. 큰 강은 모든 작은 물줄기를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본질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는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난다. 우리 내면의 평화도 남의 말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40대가 넘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비난이나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중 비난과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될 수 있으면 칭찬 위주로 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의 힘을 전혀 믿지 않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때로는 무심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투에 종종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솔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을 걷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특별한 씨앗을 3개 주며 이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심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따랐고 첫 번째 씨앗을 한 이웃에게 주며 그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웃은 감사의 말을 건네며 씨앗을 심었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상처받은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화해의 말을 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씨앗은 그가 무심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었고 그 사람은 분노의 말을 하며 씨앗을 받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라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선함과 아름다움을 키우거나 상처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듯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가장 단단한 마음을 열 수 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친절한 말 한마디는 어둠 속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약점은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분이 계신데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야 하나라고 물어보니 사람마다 전부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잘하는 점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약점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태양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내리쬐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그의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활짝 웃으며 그를 환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연 속으로 함께 거닐며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노인과 젊은이는 숲속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은 꽃들에게 너는 오늘도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나무들에게는 너희의 푸른 잎이 마을을 싱그럽게 만든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노인과 함께 걷고 말하는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너의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가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어. 빵집 주인에게는 너의 빵은 마을에서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칭찬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보았듯 칭찬은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준다. 약점을 말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본 모든 것처럼 칭찬은 바람이 씨앗을 퍼뜨리듯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태양처럼 따뜻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양이 꽃을 향해 빛을 내리쬐어 꽃이 피듯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 비가 땅을 적셔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적셔 성장의 씨앗을 틔우게 한다. 바람이 씨앗을 퍼뜨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 칭찬의 말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네 번째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인지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마이너스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도 손해이니 사과하고 깨끗이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작은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친구, 라미와 조이가 있었습니다. 라미는 숲의 지혜로운 올빼미로 알려져 있었고, 조이는 항상 즐거움을 찾는 작은 다람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마을의 중심에서 열리는 연례 축제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라미는 조이의 아이디어를 실수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이를 상처 주고 말았습니다. 조이는 슬픔에 잠기며 숲으로 달아났고, 라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라미는 조이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하고 숲속의 지혜로운 생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거센 폭풍 후 숲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라미는 숲의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은 맑은 물이 돌 위를 흐르듯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라미는 숲을 비추는 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은 내가 구름을 걷어내고 밝게 빛나듯 사과는 오해를 걷어내고 진실된 마음을 밝히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라미는 이 모든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조이를 찾아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이를 찾은 라미는 나무, 개울, 달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조이는 라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친구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축제날, 라미와 조이는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이해심 많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강물이 빠르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듯 우리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 질 때 어둠이 내리듯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깊어진다. 사과는 그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다. 나무가 상처받으면 치유 과정이 시작되듯 사과는 관계의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사람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나이 들고 깨달은 거지만 차별해야 합니다. 아닌 사람과 사귈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마법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토미가 할머니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밀스러운 그 곳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토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할머니는 토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정원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토미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각 식물과 동물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 중 하나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바람이 씨앗을 멀리까지 실어 나르듯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은 토미는 자연과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지식과 교훈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의 노력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미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며 나는 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듯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푸르고 생기가 넘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경로를 넓히듯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넓히고 깊게 한다. 해가 지구에 생명을 주듯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의 교감은 우리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준다. 한 번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5명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복을 쌓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연을 사랑하는 할머니로 그녀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달은 올빼미였으며, 세 번째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능숙한 다람쥐였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 사슴이었고, 마지막 주인공은 매일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않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마을을 크게 휩쓸었고 주민들은 그 파괴의 흔적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5명의 주인공은 폭풍이 지나간 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피난처가 되어 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했고, 올빼미의 지혜로운 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람쥐의 칭찬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켰고, 사슴의 사과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토끼의 작은 선행은 마을 회복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모여 마을은 폭풍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화합된 커뮤니티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게 복을 쌓아주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5명의 주인공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복을 쌓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행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여정이 늘 의미 있고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복이 쌓이는 방법. 씨앗이 흙 속에서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듯 작은 선행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바다로 이끈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듯 복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복이란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속 선행을 하면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남에게 베풀게 되고, 남에게 베풀면 만족감이 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남이 보기에도 행복하게 보임으로 계속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는 먼저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욕하는 사람과 맞서지 마라. 똥이 묻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중에 진짜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욕하는 사람 자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즉, 똥입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같이 곁에 있게 되면 똥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피하세요. 간단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한 바람과 맞서 싸우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단단하다고 믿었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에 맞서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며 바람과 싸웠습니다. 나무는 나는 바람보다 강하다. 나를 꺾을 수 있는 바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거센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바람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가지는 하나둘 꺾이기 시작했고 잎사귀는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나무는 뿌리까지 흔들리며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바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나는 그 흐름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넘어진 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바람과 함께 흔들렸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인함이 곧 단단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유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항상 맞서 싸우기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지혜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연한 나무라고 불리우며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야 한다. 큰 강은 모든 작은 물줄기를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본질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는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난다. 우리 내면의 평화도 남의 말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40대가 넘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비난이나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중 비난과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될 수 있으면 칭찬 위주로 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의 힘을 전혀 믿지 않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때로는 무심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투에 종종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솔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을 걷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특별한 씨앗을 3개 주며 이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심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따랐고 첫 번째 씨앗을 한 이웃에게 주며 그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웃은 감사의 말을 건네며 씨앗을 심었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상처받은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화해의 말을 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씨앗은 그가 무심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었고 그 사람은 분노의 말을 하며 씨앗을 받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라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선함과 아름다움을 키우거나 상처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듯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가장 단단한 마음을 열 수 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친절한 말 한마디는 어둠 속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약점은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분이 계신데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야 하나라고 물어보니 사람마다 전부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잘하는 점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약점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태양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내리쬐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그의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활짝 웃으며 그를 환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연 속으로 함께 거닐며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노인과 젊은이는 숲속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은 꽃들에게 너는 오늘도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나무들에게는 너희의 푸른 잎이 마을을 싱그럽게 만든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노인과 함께 걷고 말하는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너의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가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어. 빵집 주인에게는 너의 빵은 마을에서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칭찬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보았듯 칭찬은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준다. 약점을 말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본 모든 것처럼 칭찬은 바람이 씨앗을 퍼뜨리듯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태양처럼 따뜻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양이 꽃을 향해 빛을 내리쬐어 꽃이 피듯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 비가 땅을 적셔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적셔 성장의 씨앗을 틔우게 한다. 바람이 씨앗을 퍼뜨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 칭찬의 말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네 번째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인지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마이너스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도 손해이니 사과하고 깨끗이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작은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친구 라미와 조이가 있었습니다. 라미는 숲의 지혜로운 올빼미로 알려져 있었고 조이는 항상 즐거움을 찾는 작은 다람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마을의 중심에서 열리는 연례 축제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라미는 조이의 아이디어를 실수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이를 상처 주고 말았습니다. 조이는 슬픔에 잠기며 숲으로 달아났고 라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라미는 조이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하고 숲속의 지혜로운 생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거센 폭풍 후 숲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라미는 숲의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은 맑은 물이 돌 위를 흐르듯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라미는 숲을 비추는 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은 내가 구름을 걷어내고 밝게 빛나듯 사과는 오해를 걷어내고 진실된 마음을 밝히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라미는 이 모든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조이를 찾아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이를 찾은 라미는 나무, 개울, 달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조이는 라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친구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축제날 라미와 조이는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이해심 많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강물이 빠르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듯 우리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 질 때 어둠이 내리듯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깊어진다. 사과는 그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다. 나무가 상처받으면 치유 과정이 시작되듯 사과는 관계의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사람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나이 들고 깨달은 거지만 차별해야 합니다. 아닌 사람과 사귈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마법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토미가 할머니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밀스러운 그 곳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토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할머니는 토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정원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토미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각 식물과 동물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 중 하나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바람이 씨앗을 멀리까지 실어 나르듯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은 토미는 자연과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지식과 교훈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의 노력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미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듯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푸르고 생기가 넘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경로를 넓히듯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넓히고 깊게 한다. 해가 지구에 생명을 주듯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의 교감은 우리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준다. 한 번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5명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복을 쌓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연을 사랑하는 할머니로 그녀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달은 올빼미였으며 세 번째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능숙한 다람쥐였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 사슴이었고 마지막 주인공은 매일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않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마을을 크게 휩쓸었고 주민들은 그 파괴의 흔적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5명의 주인공은 폭풍이 지나간 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피난처가 되어 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했고 올빼미의 지혜로운 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람쥐의 칭찬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켰고 사슴의 사과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토끼의 작은 선행은 마을 회복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모여 마을은 폭풍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화합된 커뮤니티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게 복을 쌓아주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5명의 주인공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복을 쌓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행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여정이 늘 의미 있고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복이 쌓이는 방법. 씨앗이 흙 속에서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듯 작은 선행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복으로 돌아온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바다로 이끈다. 태양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추듯 복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복이란 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속 선행을 하면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남에게 베풀게 되고 남에게 베풀면 만족감이 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남이 보기에도 행복하게 보이므로 계속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는 먼저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욕하는 사람과 맞서지 마라. 똥이 묻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중에 진짜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욕하는 사람 자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즉, 똥입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같이 곁에 있게 되면 똥냄새가 배이게 됩니다. 피하세요. 간단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한 바람과 맞서 싸우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단단하다고 믿었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에 맞서 가지를 뻗고 잎을 펼치며 바람과 싸웠습니다. 나무는 나는 바람보다 강하다. 나를 꺾을 수 있는 바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거센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나무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바람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번에는
바람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가지는 하나둘 꺾이기 시작했고 잎사귀는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나무는 뿌리까지 흔들리며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바람의 방향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는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바람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나는 그 흐름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넘어진 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바람과 함께 흔들렸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인함이 곧 단단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유연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 항상 맞서 싸우기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지혜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연한 나무라고 불리우며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야 한다. 큰 강은 모든 작은 물줄기를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 우리도 비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본질을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해는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빛난다. 우리 내면의 평화도 남의 말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40대가 넘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비난이나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중 비난과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될 수 있으면 칭찬 위주로 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의 힘을 전혀 믿지 않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때로는 무심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투에 종종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솔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을 걷다가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특별한 씨앗을 3개 주며 이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심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따랐고 첫 번째 씨앗을 한 이웃에게 주며 그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웃은 감사의 말을 건네며 씨앗을 심었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상처받은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화해의 말을 하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씨앗은 그가 무심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었고 그 사람은 분노의 말을 하며 씨앗을 받아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라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선함과 아름다움을 키우거나 상처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시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듯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가장 단단한 마음을 열 수 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친절한 말 한마디는 어둠 속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약점은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분이 계신데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야 하나라고 물어보니 사람마다 전부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잘하는 점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약점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의 태양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내리쬐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그의 비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활짝 웃으며 그를 환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연 속으로 함께 거닐며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노인과 젊은이는 숲속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은 꽃들에게 너는 오늘도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나무들에게는 너희의 푸른 잎이 마을을 싱그럽게 만든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노인과 함께 걷고 말하는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너의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가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어. 빵집 주인에게는 너의 빵은 마을에서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칭찬은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보았듯 칭찬은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준다. 약점을 말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내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본 모든 것처럼 칭찬은 바람이 씨앗을 퍼뜨리듯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경험을 통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태양처럼 따뜻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양이 꽃을 향해 빛을 내리쬐어 꽃이 피듯 칭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 비가 땅을 적셔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적셔 성장의 씨앗을 틔우게 한다. 바람이 씨앗을 퍼뜨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 칭찬의 말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네 번째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인지한다면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마이너스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도 손해이니 사과하고 깨끗이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작은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친구, 라미와 조이가 있었습니다. 라미는 숲의 지혜로운 올빼미로 알려져 있었고, 조이는 항상 즐거움을 찾는 작은 다람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마을의 중심에서 열리는 연례 축제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라미는 조이의 아이디어를 실수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조이를 상처 주고 말았습니다. 조이는 슬픔에 잠기며 숲으로 달아났고, 라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라미는 조이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하고 숲속의 지혜로운 생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거센 폭풍 후 숲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라미는 숲의 개울을 찾아갔습니다. 개울은 맑은 물이 돌 위를 흐르듯 진심 어린 사과는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라미는 숲을 비추는 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은 내가 구름을 걷어내고 밝게 빛나듯 사과는 오해를 걷어내고 진실된 마음을 밝히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라미는 이 모든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조이를 찾아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이를 찾은 라미는 나무, 개울, 달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조이는 라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친구는 다시 화해했습니다. 축제날, 라미와 조이는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이해심 많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강물이 빠르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듯 우리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 질 때 어둠이 내리듯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깊어진다. 사과는 그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빛이다. 나무가 상처받으면 치유 과정이 시작되듯 사과는 관계의 치유 과정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는 사람을 사귀세요. 사람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나이 들고 깨달은 거지만 차별해야 합니다. 아닌 사람과 사귈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마법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토미가 할머니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밀스러운 그 곳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토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할머니는 토미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정원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토미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각 식물과 동물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 중 하나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바람이 씨앗을 멀리까지 실어 나르듯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은 토미는 자연과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지식과 교훈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의 노력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토미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며 나는 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듯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푸르고 생기가 넘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경로를 넓히듯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넓히고 깊게 한다. 해가 지구에 생명을 주듯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의 교감은 우리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준다. 한 번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5명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복을 쌓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연을 사랑하는 할머니로 그녀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달은 올빼미였으며 세 번째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능숙한 다람쥐였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 사슴이었고 마지막 주인공은 매일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않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마을을 크게 휩쓸었고 주민들은 그 파괴의 흔적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5명의 주인공은 폭풍이 지나간 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은 피난처가 되어 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했고 올빼미의 지혜로운 말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다람쥐의 칭찬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켰고 사슴의 사과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토끼의 작은 선행은 마을 회복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모여 마을은 폭풍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화합된 커뮤니티로 거듭났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게 복을 쌓아주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5명의 주인공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복을 쌓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선행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여정이 늘 의미 있고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